우리가 북한 그림을 조선화라고 합니다. 이 뭐 조선화인데, 조선화가 조선시대 그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화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림이다라는 얘기죠. 중국에는 중국화라고 그래요. 중국을 대표하는 그림을 중국화라고 하고, 일본도 일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걸 동양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양을 대표하지 않는데 왜 동양화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가 이 동아시아 전체를 뭐 다 먹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이 아시아를 대표한다 해서 이제 동양화가 된 건데, 이 말 자체가 좀 제국주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은 쓰지 않고 지금은 한국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림은 이제 한국화가 되고요. 그렇다면 뭐 미국의 그림은 뭘까요? 뭐 미국화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팝아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조선화는 그냥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한의 대표적인 그림을 조선화라고 한다면, 그 조선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명칭만 갖다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뭐 철학이나 미학뿐만 아니라 미술 재료,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리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이 북한만의 어떤 특이한 형태, 특이하다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독특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화는 그냥 북한 그림을 통칭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유화도 있고요, 뭐 아크릴도 있고 파나도 있고 모만 그림이 다 있긴 해요. 수채화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딱 조선화라고 한다면 그 조선화는 뭐 이런 재료를 써야 되고 이런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화면을 연출을 해야 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화의 특징 중에서 조선화는 일단 뭐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북한이 건국되고 나서 이제 한국 전쟁을 겪게 되죠. 6.25 전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전후복구하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1960년대쯤 들어와서야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그림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선화의 이제 이 기틀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렇잖아요. 북한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전쟁 이전에는 뭐 일제 식민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북한이나 우리나라 다 똑같이 겪게 되는데, 사실 이게 식민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통 미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통하면 조선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 조선 시대의 그림들은 거의 다 망가져요. 거의 다 왜곡되거나 망가지거나 은폐되거나 이렇게 되죠. 일제 강점기 때 주로 뭐 인기 있는 그림은 일본화였습니다. 일본화라든가 약간의 서양화,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고, 전통 그림들 같은 경우는 수묵화 정도가 이제 이렇게 산수화라든가 뭐 문인화 같은 이런 정도가 이렇게 명백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죠. 북한 같은 경우도 조선화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통에 기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전통을 기댄다는 게 딱히 내가 뭐 이제부터 전통을 할 거야 라기보다는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림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던 그림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라든가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그림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 당시 북한에도 뭐 유화라든가 러시아를 통해서 유화도 들어와 있었고 중국의 파나도 들어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조선화의 바탕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 유입된 거라. 아무튼 이 전통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화폭이라고 하잖아요. 화폭. 뭐 우리 캔버스천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화폭인데, 또 우리가 수채화할 때는 뭐 종이 같은 것도 쓰고 그러는데, 북한도 조선화를 하려면 새로운 종이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묵화 종이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화성지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특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선화에 만든 종이가 이제 고려지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종이를 만들어서 이제 그림의 합폭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종이의 특징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성물감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발색이 좋아야 되고요. 목도 잘 퍼져야 되고 색깔도 잘 나와야 되고 덧칠을 했을 때 덧칠도 잘 받아줘야 되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물감도 좀 달라야 됩니다. 물감의 조선화는 엄밀히 따르면 수성 그림이거든요. 수성 물감을 사용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채화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엄밀히 따져보면. 그러다 보니까 물감도 특수하게 거기에 이제 재료에 잘 맞는 종이에 잘 맞는 특수한 물감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종이와 물감이 만들어지면 붓도 달라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유화를 할 때 수채화 붓 가지고 그리게 되면 그려지지가 않아요, 아예. 그렇다고 반대로 수채화를 할 때 유화붓으로 그리게 되면 종이가 다 찢어집니다. 물감이 막 끓기거나. 그러니까 그 종이라든가 합폭이나 물감에 맞는 붓이 특수한 붓이 있어야 돼요. 각각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결국 재료, 종이, 합폭, 물감, 붓이 이제 조선화에 맞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재료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이제 기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뭐 기술 기법이라고 하죠. 미술 조형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재료의 특성에 따른 어떤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미술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유화를 할 때는 유화 기법이 나오고 수채화를 할 때는 수채화 기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채화를 할 때 유화 기법이 나오지 않아요. 이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료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그 기법을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모든 기법이라는 그 재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조선화의 특징은 뭐냐면 색을 진하게 칠하고 화사하게 칠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화든 서양의 유화를 보면 굉장히 칙칙해요. 회색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어두운 무채색 계열도 많이 쓰고 그런 느낌을 냈을 때 그런 색깔을 사용했을 때 이 흔히 말하는 그 서양화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미학이라든가 정서를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밝고 화사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성격이 전반적으로 우울한 게 아니라 쾌활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의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엄밀히 따져보면 좌절된 희망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에 희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한이 생기는 거지 멀쩡한 사람이 한이 생길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한이라는 것이 대부분 조선 말기나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형성된 정서이고 그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색깔을 아주 진하게 칠한다. 진하게 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색이 이제 선명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밝게 칠한다. 다시 말하면 무채색이라든가 이제 뭐 음정이라든가 칙칙한 색들 이런 것들은 쓰는 그런 색보다는 원색에 가까운 색들을 원색에 가까운 것들을 이제 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조선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983년도에 그린 그 김명수라는 화가가 북한 화가가 그린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그 굉장히 화사하게 그려요. 그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해라. 뭐 영화 포스터 보면 마치 그 영화 전체를 한 장면에다 압축시켜 놓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묘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연출된 느낌 이런 것이 이제 그 북한의 조선화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이제 북한 그림을 이렇게 딱 본단 말이죠. 그러면 금방 얘기한 이런 특징들이 잘 살아있느냐, 이런 것이 잘 살아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명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보다 좀 벗어나거나 왠지 그림이 좀 칙칙하거나 너무 어둡거나 뭐 이러면 이거는 북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이건 북한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림이다. 별로 유행을 하지 않겠구나.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론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